끌어당김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방법 말고 지금 기분을 체크해봐. 기분이 좋으면 잘 되고 있는 거고, 기분이 무겁고 불안하면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이 말 들었을 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다는 사람들 있지? 끌어당김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좋아 보이는 방법 나오면 일단 저장해두고 학원 문구 모으고 시각화 방법도 여러 개나 알고 있어. 근데 막상 물어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야. 뭔가 되고 있긴 한 건지 그냥 억텐으로 하고 있는 건지 방법은 쌓이는데 현실은 그대로야. 이렇게 방법만 모으는 콜렉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오늘 영상이 딱 필요할 거야. 끌어당김이 안 되는 건 타고난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법이 틀려서도 아니야. 바로 무의식이 막고 있는 거야. 오늘은 이걸 순서대로 풀어줄게. 먼저 기분 얘기를 좀 더 해볼게. 기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분, 즉 감정은 지금 내가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야. 말로는 나는 풍요로워 라고 하는데 기분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지금 내보내는 주파수는 풍요가 아니야. 불안이야. 우주는 글이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읽거든. 그래서 기분이 GPS라고 보면 돼. 목적지를 잘 입력했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야. 기분이 가볍고 기대가 되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기분이 무겁고 조급하고 왜 아직 안 오지 싶으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신호가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억지로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좋은 음악 틀고 긍정 확언 읽고 억지로 웃어보고. 근데 이게 잘 안 돼. 기분이 안 올라가. 왜냐면 기분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무의식 안에 있는 거거든. 그게 치워지지 않은 채로 위에서 아무리 좋은 감정을 얹으려고 해봐야 밑에서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씨앗 얘기를 해볼게. 씨앗을 심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져와도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심어지질 않아. 씨앗이 나쁜 게 아니야. 땅이 먼저 부드럽게 갈려 있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 확언, 시각화, 사츠 이런 기법들도 다 좋은 씨앗이야. 근데 무의식이라는 땅이 묵은 감정이랑 낡은 믿음으로 굳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던져봐야 그냥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거야. 땅을 먼저 가는 게 순서야. 그 순서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려줄게. 1단계. 무의식 들여다보기. 기분이 왜 안 올라가는지 알려면 무의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봐야 해. 무의식을 모르면 뭘 치워야 하는지도 모르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 의식 수준에서는 나는 풍요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받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데 무의식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신호가 올라오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두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기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끌어당김이 잘 작동해. 어긋나 있으면 기분이 잘 안 올라가는 거야. 돈을 원한다고 해봐. 근데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 돈 많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돈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게 그냥 흘려들은 말 같지만 무의식은 그걸 다 흡수해서 저장해놨어.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에는 돈 많은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연결이 박혀있을 수 있어. 의식은 돈을 원하는데 무의식은 돈을 피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풍요 확언을 해봤자 기분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반복되는 거야. 무의식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 근데 과거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무의식 어딘가에 어차피 나는 버려질 거야 나는 결국 환자야 라는 패턴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딘가에서 망쳐버리거나 스스로 멀어지게 돼.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른 채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때 내가 그랬지 싶은 경험이 있다면 그게 다 무의식이 작동한 거라고 보면 돼. 취업 같은 경우에도 스펙은 충분한데 면접에서만 자꾸 떨어져. 아니면 합격이 됐는데 이상하게 입사 직전에 상황이 꼬여.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무의식 어딘가에 나는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어릴 때 뭔가 잘했을 때 오히려 눈총을 받았거나 튀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 자랐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봐온 환경에 있었다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 이처럼 무의식 패턴은 삶의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해.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되지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다 신호야. 그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줄게. 원하는 걸 하나 정해. 그리고 그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딱 30초만 상상해봐.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올라오는 첫 번째 감정이 뭔지 살펴봐. 설렘이야? 아니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 첫 번째 감정이 지금 무의식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써내려가다 보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게 글로 나오거든. 그게 다 무의식이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두세 줄밖에 안 써질 수 있어. 근데 매일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반복하는 패턴이 글 안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명상을 하면서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혼자 들여다보는 게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연한 거야.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어디가 문제인지조차 모를 수 있거든. 그래도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1단계는 시작된 거야. 2단계. 무의식 정화하기. 무의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그걸 청소하는 거야.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나 결핍 있는 거 알아요.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냥 학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 알고는 있는데 청소는 안 하고 학원만 계속 쏘는 거야. 왜 청소가 먼저냐면 기분은 위에서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맡고 있는 걸 치워야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 오래된 냉장고 생각해봐. 몇 달째 정리를 안 해서 안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 거기다가 새로 산 신선한 좋은 식재료 넣으면 어떻게 돼? 냄새가 배거나 금방 상하거나 신선한 것들도 같이 못 쓰게 되거든. 학원과 시각화는 새로 산 신선한 재료들이야. 근데 무의식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넣으면 오래된 에너지에 둘러싸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 핵심은 억압된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거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느끼고 흘러보내는 과정이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빨리 없애려고 해. 다른 생각으로 덮거나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노력하거나. 근데 억압이 정화가 아니야.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눌릴수록 오히려 더 깊게 박히게 돼. 예를 들어 재물에 대한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의 감각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거야. 돈이 없다는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창피했던 게 언제였는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있는 게 나만 없어서 말 못했던 기억,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걸 들었던 기억. 이걸 일기로 써보거나 소리내서 말해보거나 그냥 펑펑 울어버리는 것도 다 괜찮아. 억압이 풀릴수록 기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 내 감정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게 어렵다면 감정일기도 따로 쓰는 걸 추천해. 오늘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올라왔는지, 그게 어떤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써내려가는 거야. 처음에는 어색해. 근데 2주, 3주 이어가다 보면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여. 그 패턴 자체가 지금 무의식이 계속 만들어내는 너의 현실이야. 패턴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게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해. 만약 과거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억울함이 남아있으면 그게 에너지를 계속 잡아먹어. 기분을 올리려고 해도 그 묵은 감정이 발목을 잡아. 기분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면 풀리지 않은 감정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그 에너지에서 나 자신을 놔주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더 이상 그 에너지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택이야. 편지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야. 보내지 않아도 돼.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고 나서 태우거나 찢어버려. 명상도 이 단계에서 진짜 효과가 있어. 조용히 앉아서 몸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그냥 관찰하는 거야. 가슴 쪽이 좀 답답하네? 뭔가 쪼이는 느낌이 있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억압된 감정들은 몸에 다 저장돼 있어.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정화야.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3단계, 주파수 높이기. 청소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채워 넣을 차례야. 아까 기분이 GPS라고 했잖아. 이 단계가 바로 GPS를 제대로 된 목적지로 설정하는 거야.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상태에 불안보다 기대가 많아지고 의심보다 확신이 많아지고 결핍보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상태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야. 끼리끼리라는 말 알지? 연애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결국 비슷한 에너지 수준의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 자존감이 비슷하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는 거야. 우주도 완전 똑같아. 지금 내 주파수 수준에 맞는 현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 수준에 맞는 연애를 하게 되듯이 수준에 맞는 현실을 받는 거야. 어떻게 높이냐? 첫 번째는 감사함이야. 감사하다는 감각 자체가 나는 이미 갖고 있어 라는 신호거든. 결핍에서 나오는 확언은 나는 지금 없어 라는 신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감사는 이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니까 무의식의 있음을 신호로 쌓는 거야. 매일 자기 전에 딱 5가지만 써봐. 거창하지 않아도 돼. 오늘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에 감사합니다. 채석캣 영상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도 꽤 괜찮잖아? 라는 기본값이 만들어져. 이 기본값이 올라갈수록 GPS가 점점 좋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해. 두 번째는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거야. 기분은 생각만으로 올라가지 않아. 몸이 먼저야. 운동을 해보면 알 거야. 기분이 처진 상태에서 억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20분도 안 돼서 에너지가 달라지거든? 뭔가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 매일 10분씩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져. 수면도 진짜 중요해.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작은 거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증폭돼. 이 상태에서 확언을 해봐야 무의식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아. 반대로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의도를 심으면 무의식이 훨씬 잘 받아들여. 세 번째는 원하는 버전의 나로 지금 조금씩 살아보는 거야. 이미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이라면 오늘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원하는 직장을 이미 다니고 있다면 지금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 것 같아? 아마 아침에 좀 더 여유롭게 일어나고 자기 관리도 하고 일에 대한 태도도 좀 다를 거야. 원하는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겠지. 그 감각을 지금 당장 조금씩이라도 살아보는 거야. 흉내라도 괜찮아. 감각이 쌓이면 그건 진짜가 돼. 무의식은 진짜와 흉내를 구별하지 못해. 그 감각을 충분히 반복하면 그게 무의식의 기본값이 되는 거야. 이 영상에서 다 다루기엔 다른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내 채널에 다른 영상 중에 주파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 따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꼭 봐봐. 도움이 될 거야. 자, 이제 주파수를 올려서 잘 받을 상태가 됐지. 그 다음 내려놓는 게 중요해. 2단계가 제일 어려워. 방법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냥 상태야. 3단계까지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해. 주파수도 높아졌고 확언도 하고 시각화도 하는데 자꾸 안 왔잖아. 왜 아직 안 온 거야? 를 반복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해. 연락 왔나? 입금됐나? 합격 문자 왔나? 없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또 아직 없잖아 라는 신호로 무의식에 쌓여. 그러면 기분이 다시 내려가고 GPS가 다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끌어당기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딱 이거야. 주문은 넣었어. 감각도 충분히 심었어. 이제 내 역할은 그냥 감사히 잘 받으면 되는 거야. 배달 어플을 생각해봐. 음식을 주문했어. 그럼 이제 뭐해? 그냥 할 거 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문하고 나서 3분마다 앱을 열어봐. 왜 아직 출발 전이지? 뭔가 취소된 거 아닌가? 내 거 리뷰 이벤트 잘 들어갔나? 이러면서 스스로 불안을 쌓는 거야. 심하면 주문 취소하고 다시 시키려고 해. 그러다가 정작 배달부가 왔을 때 안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 우주도 똑같이 작동하는 거야. 의도를 보내고 감각을 심었으면 이제 과정을 의심하지 않는 게 내려놓는 거야. 됐나 안 됐나를 계속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아직 안 왔잖아 라는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야. 원하는 걸 아예 잊은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로 잊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아. 배달 주문한 다음에 당연히 오는 거니까 다른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올 거야. 언제 올지만 모르는 거야. 그러다 현실이 어느 순간에 툭 바뀌어 있어.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순간에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기회가 생기거나 어디서 돈이 들어오거나 끌어당김 후기에서 항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됐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야. 내려놓음이 작동한 거야.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빌 고다드의 사츠 얘기를 해줄게. 사츠가 뭐냐면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잠들기 직전에 의식이 반쯤 꺼지면서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구간이 있어. 이 상태를 활용해서 이미 원하는 게 이루어진 장면을 짧게 느끼면서 잠드는 거야. 근데 왜 잠들기 직전이냐고? 낮에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어. 의식이 깨어있으면 뭘 해?
판단하고 참견해. 진짜야? 말이 돼? 지금 현실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해. 근데 잠들기 직전에는 의식의 검열이 느슨해져. 그때 심어놓은 감각이 무의식으로 훨씬 잘 침투하는 거지. 끌어당김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낮에는 의식의 저항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츠를 먼저 해보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의식이 피곤해서 힘이 없을 때 무의식으로 가는 문이 살짝 열리는 거야.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무의식 정화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 시간대만큼은 저항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니까 이용을 하는 거지. 방법은 단순해. 누워서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켜.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힘을 빼도 되고 숨을 천천히 몇 번 고르는 것도 좋아. 그 다음 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진 결과 장면을 딱 하나만 골라. 너무 긴 시나리오 말고 짧고 선명한 장면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웃고 있는 장면, 원하는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장면, 원하던 소식을 받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장면. 그 장면 안에 들어가서 그 감각을 느끼면서 잠드는 거야. 감각이 진짜처럼 느껴지다가 스스로 잠들면 그게 제일 이상적이야. 잠들다가 의심이 올라오거나 현실 생각이 날 수 있어. 그럼 그냥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오면 돼. 판단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조용히 다시 돌아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할 거야. 그 장면 안에 있는 게 편하고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무의식이 그걸 현실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끌어당김은 건강, 연애, 재물, 취업, 재회 카테고리별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분야의 장면을 원하든 너의 기분이라는 GPS를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는 거야. 오늘 이야기해준 것처럼 무의식 들여다보기, 정화하기, 주파수 높이기, 내려놓기, 그냥 받기. 이게 다야. 방법을 더 수집하려고 하지 마. 지금 있는 거 해. 1단계부터 무의식이 엉망진창인 걸 알면서도 그냥 두고 나는 그냥 편한 거 할래 하고 학업만 하고 있다면 그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 힘들게 씨앗만 그냥 계속 던지는 거야. 땅을 먼저 갈아. 그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혼자서는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내 무의식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겠는데 혼자서 너무 막막하다 싶은 야옹이들을 위해서 1대1 비밀 상담을 오픈했어. 가볍게 주파수 상태만 체크하고 싶은 사람부터 무의식에 어떤 저항 요소가 있나 리딩하고 싶은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 인생 설계도까지 같이 그리고 싶은 사람까지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어. 멤버십 회원이라면 등급에 상관없이 상시 할인 혜택도 적용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이나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를 확인해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게 더 명확해지고 지금 기분이 설렌다면 그 기분을 잠깐만 느껴봐. 딱 10초만. 그 기분이 바로 지금 우주한테 보내는 주문이야. 댓글에 그 기분이 담긴 확언 하나씩 남겨봐. 나는 이미 건강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현실을 느끼고 쓰는 순간 그 주파수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